참 굉장히 그 반가운 얼굴을 모셨습니다. 썰전의 그 원년 멤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우리 이철희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실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해명도 없고 무능하면 착하기라도 좀 해라. 썰전에서 제가 배출한 스타. 그 후에 또 워낙 이제 능력이 있으셔서 의원도 하시고 정무수석도 하시고. 맞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6년 만에 다시 오셨어요? 예. 무슨 6년이라고 예, 그래요? 그때 뭐 파트너들이 이제 여러 번 바뀌었는데 항상 저희 프로그램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카메라 좀 새로우실 것 같아요. 네. 저 뭐 사실은 이 방송 때문에 국회의원도 하고 아, 뭐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너무 고맙죠. 네, 그렇죠. 저야. 뭐 그렇게 해서 좀 이런 꽃길을 걸었던 사람이라 여기에서 뭘 한다 그러면 늘 좀 마음이 가죠. 그래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칭 타칭,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따뜻한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나오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빈부격차, 양극화, 불평등 그것을 막아내고 공동체를 지키는 게 저는 따뜻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공약 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합니다. 자, 따뜻하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예요? 네? 어떤 의미예요? 까칠해요. 아, 정책적으로 예. 따뜻한 보수. 아니, 품성도 까칠해요. 아, 예. 자, 어쨌든 근데 오늘 저는 저 두 분의 어떤 그 케미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되는 게 아까 저기 화장실에서 봤는데 두 분이 나란히 소변을 보셔가지고 아, 이분들이 그래도 인간적인 어떤 신뢰는 있는 분들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또 토론하면 좋거든요. 제가 가는데 굳이 부득부득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요. 화동이네, 화장실 동 예. 아니 그 우리 유승민 전 의원님은 사실 이제 이번 그 탄핵 국면 거치면서 지금 이제 뭐 전 대표입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보면서 우리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에 연습. 네, 연습이에요. 아니 하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당대 경선이야. 하고 있는 건데. 원서는 여담에. 예. 아니 그 한동훈 대표한테 이렇게 과도하게 좀 비난이 당내에서 쏟아지는 거 보면서 그때 그 여당이면서도 그 당시 이제 탄핵을 주도를 하셔서 정치적으로 약간 고초를 겪었다고 보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소외가 좀 드셨을 것 같긴 해요. 뭐 무슨 어. 뭐 제가 대신 예.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유승민 대표의 행보와 한동훈 대표는 비슷하지만 차이가 좀 많죠. 한동훈 대표는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여당에 처음에 계엄 철회하는 투표할 때 18명 탄핵에 사실은 찬성에 12명 참석하게 만드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저는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좀 행보가 좀 헷갈렸고 중간에 좀 우왕좌왕하긴 했어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대목이고 당시에 유승민 대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죠. 시종일관 분명한 자기 목소리를 냈고 또 개혁적 보수로서 입장을 일관되게 관철했기 때문에 질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네. 칭찬입니다. 할 말이 별로 없네. 정말 아마 생각보다 원하는 이상의 대답이 나오셔가지고 예, 말씀하세요. 우리 한 대표가 이재명은 안 됩니다는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제가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탄핵 과정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핑계가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재명 그거는- 싫다고 그러면 내란죄 한 사람을 처벌 안 하는 그건 겁니까? 동의해요. 탄핵해야죠. 예. 저는 큰 흐름으로 보면요.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림이라고 저는 봐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여기는 이제 계엄을 일으켰고 그게 내란으로 연결됐던 세력에게 다시 권력을 준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 이 부담을 뛰어넘을 만한 무슨 다른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아닙니다라고 이 슬로건을 걸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로 정말 재집권의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계엄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선을 분명히 그어줘야지. 이른바 탈윤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이 나오는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선거는 정권 교체로 가는 흐름을 강화시켜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은 핑계잖아요. 그럼 안 돼요. 비상계엄하고 내란 혐의하고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아직도 선을 확실하게 못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는 뭐 앞으로 대선을 이래가지고 어떻게 치르려고 이러냐. 알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많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를 찾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사실 대통령
대통령께서 떡국 드셨는지 또 평안하신지 그 근황을 좀 알아보고 윤상현 의원 뭐 개인적으로 잘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시위하는 사람들 보러 간 거잖아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한테 가서 90도 인사를 하고 또 김민전 의원 뭐 백골단 기자회견이나 이런 거 보고 이러면서 저분들 왜 저러냐. 저분들은 어떻게든 정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거는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전략적으로라도 이 수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안 맞거든요.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데에요.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그러면 공신록을 아마 책정을 한다 그러면 1등은 제가 볼 때는 윤석열입니다. 2등은 김건희, 3등은 권성동이고요. 윤상현은 한 4등쯤은 되는 거예요. 그 공신론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되는 길에 최대 도움이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열심히 가서 그 집회도 나가고 뭐 마이크도 잡고 하는데 대선 후보 지지율은 김문수 장관이 가져가 버리고 도대체 본인은 실익도 없어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이제 그 12.3제 비상계엄 이후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요. 정치적 갈등이 더 좌우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주제 극과 극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통합의 열쇠는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놓여 있는 난제 중에 뭐가 있냐. 근데 옛날에 사실 이제 뭐 빈부 갈등 이런 것들이 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최고 난제가 좌우 이념 갈등이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론조사에서 91%의 국민이 진보 보수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 근데 이게 보수 진보 갈등, 좌우 이념 갈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제 말씀은 진짜 보수고 진짜 진보라 가지고 저래 싸우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만 딱 갈라가지고 국힘 편, 민주당 편, 윤석열 편, 이재명 편 편만 딱 갈라가지고 우리 편이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계속 죽여야 될 대상이고 또 이거를 또 극자 극우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그냥 확대 재생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방송이나 신문 보지 말고 유튜브 보라고 이러시잖아요. 그건 정치인으로서 진짜 잘못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념적 또는 정책적 차이 때문에 양극화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뭐 북한 문제를 다루는 거 또는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크게 보면 이념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네 편 내 편 나눠가지고 편싸움하잖아요. 이걸 학자들이 정서적 양극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엄도 왜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게 뭐냐면 계엄 잘못된 거 대부분이 저는 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 계엄 때문에 탄핵하면 쟤들이 좋아지거든.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얘 잘못한 건 알겠는데 쟤를 도와줄 수는 없잖아. 덮고 가자는 거예요. 미국도 다시 트럼프가 제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바이든 4년 잡고 나니까 미치겠다. 다시 우리 편이 해야 되겠다. 근데 제일 시원하게 싸우는 놈이 누구냐? 트럼프다. 이 논리가 작동하는 거거든요. 이 선거에서 지지가 우리 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상대가 싫어서라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되면 정치가 거칠어지고 정서적으로 양극화 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게임에서 져도 선거에서 져도 승복 안 해요. 누가 미워서 누구 찍는 이거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쉽게 됐잖아요. 문재인 미워서 윤석열 찍어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미워가지고 이 사람이 쉽게 대통령이 되고 그런 복수 열전이 5년마다 계속 되풀이되면 진짜 정치가 해야 되는 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근데 반 누구 반 윤석열로 선거 이기는 거 안 좋죠. 제가 국힘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반 이재명 선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본인들 얘기를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니까요. 똑같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아니 사실 이제 지금 이제 극단적인 정치 세력 뭐 좌우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특히 이제 언론에 이제 많이 나오는 전광훈 목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북한이 해킹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전광훈 씨는 서부지법으로 가자고도 선동했습니다. 판사실을 물 걷어찼던 저 이모 씨가 전광훈 교회 전도사가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지금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가 된 것이 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전 씨가 폭동의 배후였는지 의심하며 전광훈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야, 근데 목사분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쨌든 영향을 키우게 된 거, 그 배경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보수가 극우가 된 거죠. 그분이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럴까 이 극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럴까? 정광훈 목사가 마이크 잡고 뭐 국민 저항권 이러잖아요. 국민 저항권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요 구치소에서 우리가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계엄하고 내란을 시도한 거 거기를 옹호하는 게 어떻게 그게 국민 저항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양쪽에서 유튜버들 또 이상한 뭐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시민들한테 하고 선동을 하고 그 결과가 이번에 서부지법에 진짜 말도 안 되는 북동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소속으로서 그분이 말하는 거를 믿는 우리 시민들 그분들을 어떻게 진실을 가지고 저거 틀린 말이다 라고 해야 보수가 건전하게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한국의 보수가 막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마이크 한번 잡고 뭐 절하면 해야지 또 지지도 받고 이런 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구의 남구 이인산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이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영향력을 키우게 된 거에 대해서 뭐 좀 오래됐죠. 예, 정광훈 목사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사실은 길거리에서 원래 부흥 전문 목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중들 앞에 마이크 잡고 선동하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정광훈 목사님은 조직이 있잖아요. 신도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헌금 받는 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차별금지법 반대라든지 동성애 반대라든지 이런 걸 굉장한 자기 아젠다로 끌고 나와 있거든요. 그 아젠다를 지금 공론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죠, 조직도 있죠, 어젠다도 있으니까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결정적으로 이분이 이른바 영어 표현하면 마스터 마인드가 된 이유는 뭐냐? 윤 대통령이 손을 잡은 거죠. 윤 대통령이 손을 잡고 키워주니까 주류의 길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처럼 국힘이라는 보수 정당이 여기 손을 잡고 극우의 길로 지금 들어가 버린 거죠. 이게 저는 한국 정치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봅니다. 주류 정당이 극우가 됐을 때, 그게 미국의 공화당이 극우 정당이 됐을 때 트럼프가 나오고 오해 폭동 같은 것도 다 무시하고 지금 뭐 마음대로 다 하잖아요. 그런 식의 굉장히 나쁜 정치, 진짜 위험한 정치로 가고 있다고. 미국 공화당이 왜 극우의 길을 걸었냐면 두 가지 힘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개신교 우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교회에서 계속 들은 거예요. 공화당 찍어야 된다, 트럼프 찍어야 된다. 신자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면서 공화당이 거기에 얹혀졌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소셜미디어예요. 소셜미디어에서 계속 음모론 퍼뜨리고 오바마는 국적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그때도 뭐 가짜 뉴스 많이 나왔었어요. 피자 게이트니 뭐니 해가지고 온갖 거 다 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 소셜미디어와 이 개신교 우파의 힘이 미국 공화당을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이 두 가지 힘이 다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엄청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먹혀요. 어지간하면 100만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광훈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 개신교들이 돈도 대줘 사람들 대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서부지법 난입할 때 폭동 일으킬 때 가서 젊은 사람들 됐잖아요. 제가 볼 땐 대부분이 소셜미디어 아니면 개신교 우파들 때문에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신자들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극우가 되는 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요. 굉장히 구조적인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같은 분이 후보가 돼서 빨리 그걸 끊어야 돼요. 저도 그런 걱정은 해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당이 이렇게 가다가 뭐 5년 뒤에는 지금보다 더 극우가 돼 있을까봐 저는 걱정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나 뭐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저 같은 보수는 뭐 새겨 들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없어지고 모두 정광훈 목사나 극우 유튜버들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한다? 그러면 뭐 앞으로 국민의힘은 아예 문 닫고 자유통일당 밑으로 기어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멸종 이게 참 저는- 보호해야 돼요. 보호. 아니, 저는 그렇게 되게 쉽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예. 아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아까 주제가 이제 대한민국 이제 분열, 정서적 분열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정치권의 해법, 뭐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들을 좀 갖고 계신지 어려운 겁니다만.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저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가 온전하게 굴러가느냐 핵심은 전 주류 정당이란 말이에요. 메인 파티들이 메인스트림 파티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류 정당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엉뚱한 선택을 하면 히틀러 같은 전투주의자에 등용하는 길을 열어주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극단으로 가지 마라.
정치에서 기록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튜버 되면 진짜 걱정이에요. 극단적인 유튜버들 이게 이렇게 가는 거를 누가 막아주느냐? 언론이 진짜 지금 역할을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기존의 언론에 더 귀를 기울이게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론이 노력을 안 해주면 이게 더 극단으로 이제 더 나라가 찢어지는 거죠.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할 것 같은 막 좀 위기 의식이 굉장히 들지 않아요?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걱정이 참 많으시네요. 예. 예. 보니까 예, 맞아요. 많은 분들이 또 느끼시는 걸 거예요. 아마 요즘. 그러면 여기서요. 저희가 극과극으로 분열된 대한민국 이 주제에 대한 한 줄 평 듣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소장님 먼저 좀 해주시죠. 이철희. 정신 차리십시오. 누구라고 특정 안 했습니다. 진영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한줄 평이에요. 제가 국회에서 처음하신 거니까 저는 뭐 기회를 드려야죠. 예. 예, 진영을 넘지 않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정치는 없다. 담 넘어라 이렇게 하세요. 예, 담 넘지 않으면 힘들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